요즘 부동산 뉴스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지 않으세요? 집값은 비싸고 전세는 불안하고 사기 뉴스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부동산 시장의 룰 자체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냥 집 좀 더 짓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수도권의 대규모 공급, 도심 한복판의 새 아파트, 허위 매물과 집값 담합은 경찰이 직접 잡고 악명 높던 지역주택 조합까지 구조 자체를 바꿉니다. 이게 과연 우리에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5개년 계획을 무주택자, 세입자, 집 살 사람, 이미 집 있는 사람까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딱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민 유형별 행동법이 나옵니다. 내 집 마련, 그리고 내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5개년 계획의 큰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집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공급 불균형, 그리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들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딱 3가지 기둥을 세웠습니다. 첫째, 집을 대폭 늘리는 공급 확대. 둘째, 집 없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안전망 강화. 그리고 셋째, 사기꾼들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단순히 규제만 하거나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이 3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는 게 핵심인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많은 집이 생긴다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그 엄청난 물량을 공개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공급 이야기입니다. 지도만 봐도 벌써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핵심은 수도권과 도심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만 5만 가구 이상 착공하고 2만 9천 가구 이상 분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리풀, 고양 대곡 같은 신규 공공택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심 내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 그리고 용적률을 풀어주는 복합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도심 한복판에 8만 5천 가구 이상을 쏟아붓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재건축 절차까지 간소화해서 민간 정비 사업 속도도 확 높인다고 하니 앞으로 5년 내에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분명히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만큼 중요한 게 바로 누가 그 혜택을 받느냐겠죠. 정부는 향후 5년간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합쳐 무려 110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공급합니다. 당장 2026년에만 15만 2천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애 주기별 맞춤 지원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월세 지원을,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그리고 고령 가구에게는 각자의 상황에 딱 맞는 주거 지원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특히 2026년 상반기 중에 아주 구체적인 5개년 세부 공급 계획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시점을 알람 맞춰두셔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 법이니까요. 집이 아무리 많아도 사기당하면 무슨 소용일까요?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키워드는 엄단과 근절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특별사법경찰이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들, 이제 경찰이 직접 나서서 잡겠다는 겁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매물 단속입니다. 직거래 플랫폼에도 허위 매물을 올리면 처벌받도록 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합니다. 이제 미끼 매물에 속아 헛걸음하는 일이 확 줄어들겠죠. 깨끗해질 시장 분위기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흔히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 일명 지주택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불확실한 토지 확보 때문에 피눈물 흘린 분들 많으셨죠? 앞으로는 확 바뀝니다. 신규 지주택 사업을 하려면 토지 확보 비율이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90%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땅도 없이 조합원 모집하는 행위 이제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죠. 또한 깜깜이었던 추정 사업비와 지구 단위 계획도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선행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지주택으로 싸게 내 집 마련해라는 권유를 받는다면 이 바뀐 규정을 들이대며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 나오는 체크리스트에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릴게요.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언제 시행되는지 모르면 소용없겠죠? 타임라인을 딱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이 원년입니다. 1월에 특별사법경찰이 뜨고 상반기에는 수도권 공급 목표 추진과 함께 허위뇌물 궤제 비반이 발효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5개년 공적주택 세부계획도 이때 나옵니다. 즉,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가 여러분이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흐름은 2030년 도심 복합개발 완성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셔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만 꿈꿀 순 없겠죠? 기대 효과는 명확합니다. 공급이 늘면 장기적으로 집값은 안정되고 공적 주택 덕분에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착공에서 입주까지는 2년에서 5년이라는 시차가 발생합니다. 당장 내일 집값이 잡히는 건 아니란 얘기죠. 또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지방시장은 소외될 수 있고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리스크를 인지하고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여러분을 위한 실전 행동 강령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정부가 판을 깔아줬다면 그 위에서 춤을 추는 건 바로 우리 몫이죠. 나는 무주택자인데, 나는 전세 사는데, 나는 집을 사고 싶은데,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실 겁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당장 실천해야 할 행동 지침입니다. 캡처할 준비하시고 내 상황에 맞는 페이지가 나오면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기회, 지금 확인하시죠. 먼저 집이 없는 무주택자와 청년분들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키워드는 확인과 신청입니다. LH청약센터나 SH공사 홈페이지 즐겨찾기 해두셨나요? 공적주택 입주 공고는 수시로 뜨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특히 청년 월세 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은 몰라서 못 타먹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와 국토부 사이트를 내 집처럼 드나드세요. 5년간 쏟아지는 110만 호의 기회,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알림 설정해두고 뜨자마자 신청하는 실행력, 그것만이 답입니다. 다음은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검증과 신고입니다. 직방, 다방 같은 앱만 믿지 마세요.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떼서 집주인이 진짜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너무 싼 매물, 의심스러우면 국토부 신고센터에 바로 제보하세요.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다고 했죠? 여러분의 신고가 시장을 정화하고 결국 여러분의 보증금을 지키는 길로 돌아옵니다. 설마 나한테 사기치겠어? 하는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깐깐한 세입자가 되어야 내 돈을 지킵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예비 매수자분들입니다. 공급이 늘어난다고 아무 집이나 덜컥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전략은 분석과 정밀 검토입니다. 물량이 쏟아지면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입지, 교통, 학군이라는 불변의 가치는 공급이 늘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매수하지 말고 철저하게 가치를 분석하세요. 특히 분양받으실 분들은 모집 공고문 깨알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분양가 산정 방식, 중도금 대출 조건, 우선 공급 자격, 이 작은 글씨 속에 돈이 되는 정보와 리스크가 다 숨어 있습니다. 신중함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혹시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가입을 고민 중이신가요? 이 페이지는 캡처해서 저장해두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토지 확보율 90%입니다. 말로만 다 됐다고 하는 건 믿지 마세요. 토지 매매계약서 증빙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추정 분담금입니다. 나중에 돈 더 내라고 할 가능성이 없는지 투명하게 공개된 내역을 따지세요. 셋째, 시행사의 과거 실적입니다. 돈 들고 나를 사람이 아닌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찜찜하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시는 게 상책입니다. 긴 내용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정부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공개하는 공고와 등기부 등본 같은 공적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높은 사업일수록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죠. 정부의 정책과 시민의 똑똑한 감시가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주거 환경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스마트한 부동산 감시자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 짧게 짚어드립니다. 공적주택 입주 순위는 소득과 자산, 가구 특성을 종합해서 결정되니 미리 자가 진단이 필요하고요. 허위 매물 신고하면 실제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개년 계획은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내 집 마련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바뀌는 정책 소식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